눈을 의심한다.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나는 호놀룰루에 들렀었다. 호놀룰루는 태평양상의 낙원이라고도 일컫는 하와이 여러 섬들 중의 하나인 오아후라는 섬에 있다. 이 도시는 1942년 12월 8일 일요일인 틈을 타서 일본군이 불의의 습격을 준 유명한 펄하버에 연접되어 있다. 이 진주만 공격이야말로 곧 당시 일본인이 이른바 대동아 전쟁, 요새는 저희들도 용어를 고쳐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 미일 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닷새를 묵는 동안 하루는 오하우 섬을 일주하는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관광버스에 탄 사람들은 본토박이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나라 혹은 미 본국에서 모여든 구경꾼들이었다. 버스가 백사청송이 아니라 백사의 푸른 야자수 그늘이 무르녹은 해변을 끼고 백화요란이란 글자 그대로 이름도 모를 각색 화초가 허물어지게 만발한 열대성 풍경을 헤치며 탄탄대로를 질주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군데군데 머무름직한 곳에 스톱을 할 때마다 버스에서 내려서 사진을 받고 하는 동안 피차간 얼굴이 익숙해지고 수작이 차차 난만하여지게 되었다. 동성자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군복을 입은 이가 있었다. 내가 이 사람과 인사를 하게 된 것은 그 섬을 반쯤 돌아서 어느 촌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다. 그는 스웨덴의 해군 대령 아케 알트 리트라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우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당신 공산주의자와 공산정치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아셨겠소? 하고 물었더니 말 마쇼 차차 얘기하리다 하며 사진을 박으러 달아나 버린 다음 결국 그 얘기는 놓치고 말았다. 일주를 거의 마치고 호놀룰루시에 다시 돌아오는 초입에서 그는 미리 내렸기 때문이다. 그가 내릴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고장은 두 군데가 있는데 일본과 이 하와이입니다. 하는 말을 남겨놓았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곤 하였다. 왜 한국과 하와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과 하와이라고 했을까? 내 마음 같아서는 살기 좋은 곳은 한국과 하와이라고 말하여 주었더라면 여간 반갑지 않을 것을. 하와이는 누구든지 살고 싶다는 욕심이 날만 하지만은 대체 일본은 무슨 매력이 그다지 외국인의 마음을 끌까? 나는 이것이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에 와본 미국 사람들도 대개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 그 자연의 풍경일까? 우리나라도 그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은데 그 기후라 할까? 내 경험으로 일본의 기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던데 그들의 아양일까? 그들의 아첨일까? 참으로 알고 싶어 안타깝기 한량없다.
8월 11일 일본 동경에 도착하여 엿새를 묵는 동안 나는 유심히 일본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주의하여 보았다. 동경 시내로 들어서니 우선 길에 먼지가 휘날려서 더럽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긴 좌통이 여전하고 1940년 내가 동경에 있을 적에 보지 못하던 신마루 빌딩, 니카스 빌딩이 뻐젓이 서 있고 군데군데 8, 9층의 굉대한 고층 건물이 자꾸자꾸 건축되고 있다. 부럽다 못해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동아 공영권 운운하고 아시아 동방과 남방 여러 지역의 고효를 빨아들여 혈색이 좋고 기름기가 지르르 흐르는 그들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우프수수하고 초췌한 흔적을 감출 길 없어 보이고 후줄근하게 무기력한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었다. 중요 이상 사람들이 모이는 프루트 팔러라든지 미넨 비어홀에 앉아서 살펴보더라도 역시 그러하였다. 유행에 재빠른 일본 여성들은 노소를 물론하고 모두 양장을 하여 일본 옷을 입은 여자라고는 백미의 니스킨 이보다 드물어 보였다. 양장이라도 미국 여자들이 입은 모양 그대로 모방하여 소매가 짧다느니 보다 전혀 없고 옷을 입어서 육체미의 발휘보다도 겨드랑 밑의 추태가 도리어 보는 사람의 눈을 찌푸리게 하였다. 소위 빵빵걸들이나 생활의 여유가 족족하여 보이는 젊은 여성 이외에는 저 미국 여자들과 같이 겨드랑이 면도를 아니하는 모양이다. 전쟁 전에 일복을 입은 여자들이 한 손으로 소매를 휩싸 잡고 다른 손으로 전차나 버섯 손잡이에 매달리던 때와는 여간 변한 것이 아니었다. 8월 17일 서울에 돌아왔다. 부흥이라고는 별로 되어 보이는 것이 없고 인구가 더 불어서 그런지 작년 9월 환도 직후에 보던 서울 거리보다 더 지저분하여진 듯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내 동포,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 전과 같이 무사하구나. 반갑기는 한량없건만 모든 것이 동경보다도 더 초라한 꼴을 보니 가엾기가 짝이 없다. 그 고독하고 그 참담한 무서운 전란을 몇 번이나 거푸 치르고 났으니 우리 동포들의 생활이 엉망진창인 것이 사실이다. 이만한 것도 오히려 기적이로구나 하는 감격의 눈물이 복받치는 것도 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나와 운명을 함께하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잘났어도 내 남편, 못났어도 내 남편이라는 춘향의 심정이라든지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하게 여긴다는 애정이라든지 팔이 들이 굽지 내 굽겠느냐는 속담적으로 내 민족, 우리 생활을 두둔하는 심정이 내 눈을 밝게 하는지 흐리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외국 사람의 눈에 우리의 모든 상태와 동정이 어떻게 비칠까가 궁금한 노릇이다. 입성이 날개라는 말은 반드시 사치를 장려하는 것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다. 차차 나체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현대 여성들의 풍습인 듯 싶지만은 의상 철학은 엄연히 존속된다. 옷이 반반하여야 사람의 얼굴도 번듯하여 보인다. 거리를 걷든지 전차나 버스를 타든지 동포들의 의복이 그저 후줄근하고 지저분하여 빨래를 좀 자주 하여 입었으면 하는 것만이 눈에 떠인다. 옷뿐만이 아니라 얼굴들이 모두 화색이 없고 윤태가 돌지 못하여 중병 앓은 사람이 아니면 성난 사람과 같다. 외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폐병 환자가 득실득실 하는구나 생각할 것도 같고 말이라도 끝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길 것만 같아서 사람의 정서가 거칠 대로 거칠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진 것 같이만 보인다. 잔풍한 날이라도 전차, 자동차 바람에 길에 먼지가 충천하여 기가 콱콱 막히는 것이 우리 수도의 실태다. 종일 걸어 다녀도 구두에 먼지가 별로 앉지 않는 저 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토치카 폐장을 가졌다고 경탄하여 맞이 아니할 것이다. 앞불사 큰일 났구나. 불과 1개년 동안 외국 바람을 쏘였더니 내 눈에 분명 무엇이 씌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질이 되었나 보다.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그 사실은 사실대로 엄연히 남아있다. 아, 이제 깨닫겠다. 어느 나라 사람을 물론하고 외국 사람이 우리 생활의 실태를 처음 당하여 볼 때에는 열에 한 가지 매력을 느끼거나 비위가 솔깃하여질 아무 인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골목에 들어서니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집안을 넘석하니 살림살이가 구중중하다. 서울 거리의 먼지는 동경의 그것에 견줄 종류의 것이 아니다. 뜻 아니한 38선, 급살로 당한 6.25 전쟁, 죽은 사람도 몇 백만인지 알 수 없지만은 산 사람 역시 사지를 몇 번씩 해치고 나와 겨우 목숨이 붙어 있을 뿐이요.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갈 뿐이지 우리의 살림살이는 도대체 생활이랄 것이 못된다. 가위 엉망진창이다.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의복이 남루하고 얼굴이 쭈그렁 바가지가 되고 정서가 구기박질은 걸레가 되었으니 그 주제에 외화가 번듯할 수 없고 그 속에서 다행스러운 말씨가 나올 수 없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인정이 솟을 수가 없다. 생활이 빈곤이요, 정서가 빈곤이요, 예지가 빈곤이요, 모두가 빈곤이다. 이 빈곤을 대체 무엇으로 고칠 것인가? 아마 내 눈이 잘못이 아닐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